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유난히 살이 더 잘 찌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이런 분들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다 라는 느낌을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난히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혈당의 기본적인 대사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다고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 것을 인슐린이 나와서 끄집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비로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에너지 생성 과정인데, 이렇게 단맛이 강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당 수준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인슐린도 빠르게 올라와서 혈당을 잡아내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어디로 가느냐? 인슐린이 다 차곡차곡 내장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인슐린들이 계속 자주 나오게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인슐린들이 많이 나와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모든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죠. 조금만 먹어도 즉각 인슐린들이 내장 지방으로 쌓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제된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고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혈당이 아주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와서 쭉 떨어뜨리잖아요. 이때 우리는 반응성 저혈당을 겪습니다. 혈당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혈당이 올라가고 급격히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극심한 배고픔, 짜증, 식은땀 이런 게 나면서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고파, 뭐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이런 걸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살이 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안 마시는 분들이에요. 수분은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건강에도 중요하고 다이어트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좀 적게 먹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또 물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물은 항상 필요하고요, 우리가 1.5리터 내지 2리터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만성적인 탈수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도 적게 먹지만 탄산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술 같은 거 먹으면 다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물을 잘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도 미미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뇌는요, 갈증을 느끼면은요, 야 주인아 물 먹어 딱 집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주인아 뭐 좀 먹어, 물이 좀 들어오게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 말고 과자나 사탕, 초콜릿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짜 식욕이라고 부릅니다. 가짜 식욕이 생기면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식욕이 사라졌다면 이거는 가짜 식욕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요, 가짜 식욕에 시달리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잠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잠이 또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잠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과 다이어트에 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에게 모든 생활 습관 중에 하나만 지켜라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뺏기지 않을 것이 잠이에요. 이 정도로 저는 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잠이 왜 중요할까요? 수면 시에 나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저는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 호르몬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와서 우리 몸의 대사를 다 정리를 해주고요, 렙틴, 그렐린, 인슐린 등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인에게는요, 이렇게 대사를 정리해주고 지방을 복부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의 수면은 꼭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을 못 취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내장 지방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여러 가지 렙틴 같은 호르몬들이 교란되면서 이것저것 막 이상한 음식들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요,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로 음료를 과신하는 분들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10대부터 해서 30대까지 제로 음료 때문에 살찌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클래식한 콜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클래식한 콜라는
얘가 내 몸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한두 잔 먹어 라고 생각하면서 몸에는 안 좋지만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요즘 제로 콜라는요,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많이 먹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3-4병, 3-4캔 이상 먹는 청소년들, 젊은 층들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제로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계속 땡기게 만듭니다. 자, 제로 음료만 먹고 나는 아주 클린한 좋은 식단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제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은요, 감자튀김도 먹을 수 있고요,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나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제로 음료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로 음료를 먹으면요, 우리 혀에서는 단맛이 느껴지니까 뇌에서 췌장에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 분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나오려고 보니까 포도당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제로 음료란 말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려다가 안 나오고 이걸 몇 번을 겪다가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왕창 인슐린을 쏟아내서 고스란히 지방세포로 저장을 하는 기전을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반응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로 음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먹는 거 안 좋고요. 또 제로 음료는요, 위하고 소장해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쭈르륵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으로 내려가서 그냥 변으로 배출되면 좋은데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 트러블을 일으키고요,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내에 유해 미생물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비만으로 만든다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로 음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 음료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고 과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살찔 수 있는 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요, 근육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당뇨 전 단계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좀 적게 태어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생활하시면서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단백질 채소를 안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부족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마른 비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살이 아주 많이 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요, 근육을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부족하면요, 혈당을 머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또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 기전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죠. 그리고 권태롭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마른 비만 있는 분들,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은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비만으로 가고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내장 비만만 쌓이고,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기초대사량이 낮고 근육이 적으신 분들은요, 내가 살찔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근육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난히 살이 더 잘 찌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류에 내가 속해 있다면요, 생활습관 바꿔보시고요, 너무 조절이 안 된다면 인근의 병원에 가셔서 비만, 다이어트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